절약에 절약을 하는 일본인들의 일상생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느 분이 쓴 글입니다. 어느 분이 쓴 글. 일본에서는 절약하는 생활이 일상적인 걸 넘어서서 당연한 생활 문화다. 나도 절약하는 편으로 다른 나라 친구들이 보일 때는 박앤헌트라고 불리기까지 했지만 일본에서 생활해보니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다. 친한 이웃은 나이가 80세 정도로 중류층이고 생활에도 여유 있는 편이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산책을 겸해서 매일 주변에서 최저가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취미활동 영역이 싼 값의 물건을 사는 거랍니다. 돈키호테에 가서 할인 쿠폰 보고 필요한 물건들만 사서 나온답니다. 요구르트하고 초코파이 한 상자 330엔에 사고 이래저래 어떤 게 싼지 들러보는 게 그들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오전에 돈키호테까지 걸어가서 필요한 걸 산답니다. 돈키호테까지 걸어가면 1시간쯤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걸리는 거랍니다. 돈키호테 가거나 아니면 업무용 슈퍼라고 하는 할인마트 가서 산답니다. 이래저래 이제 싼 걸 사기 위해서 할인 카드가 적용되는 이제 곳에 가서 이제 산답니다. 토요일 날에는 쌀이 20% 할인하기 때문에 할인할 때 맞춰서 사야 된다고 하죠. 이래저래 정말 싼 물건들을 사는 걸 일본에선 중요시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지난 몇십 년간 월급은 오르지 않았고 세금이나 물가가 올라서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니 절약에 절약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엔, 2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더치페이 할 때도 1엔까지 깔끔하게 정산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찜찜한 걸 안 남기려고 한답니다. 마트에서 파는 고기나 도시락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할인 스티커가 붙는데 그런 시간대에 보면 그 할인 스티커가 붙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50% 할인된 도시락을 산더미처럼 사가는 사람도 많답니다. 도시락이 198엔, 298엔 하는 것들도 많답니다. 198엔 하는 도시락에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죠. 빵을 많이 사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식사를 밥 대신 빵으로 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식빵 사서 하루에 한 끼를 빵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빵으로 먹으면 반찬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저래 이제 아끼면서 하는 거죠. 야채 판매도 100엔 단위로 한답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의류 같은 거는 중고품을 사는 것에 저항이 없답니다. 중고품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들을 꺼리낌 없이 생각하는 거죠. 100엔짜리 옷 이런 것들을 사서 입는 되는 거죠. 대단하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고품 매장에서 옷을 산다는 거죠. 대단하죠. 이렇게 보면 일본 물가가 참 싸고 일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안 사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일본 물가가 싼 게 아니라 싸구려 상품만 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공과금, 의료비 이런 것들이 결코 한국에 비해서 저렴하지 않죠.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수입이 적은 사람들도 최소 수입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낸다고 한답니다. 충격이죠. 한국은요. 한국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 일본을 따라가는 거죠. 일본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이제 점점 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에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본에 살면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삶도 저렇게 바뀌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일본 절약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 근데 다르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빈곤도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는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산다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일본의 이제 여성들은 주부를 꿈꾼답니다. 주부를.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끼고 절약하면서 사는데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들은 가난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 아, 일본에 살고 있지 않은 게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일본 청년들은 지금 저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연애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할 정도로 난리라고 하죠. 결국에는 삶이 힘들어서 저런 거고요. 전업주부를 꿈꾸는 2030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마음먹었다고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살다 보면은 저게 못 견디면은 뭐 그냥 일탈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죠. 빈곤 선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이제 일본 청년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뭐 일본 드라마 파견의 법칙에 보면 비정규직 여성들이 나옵니다. 뭐 드라마에서는 비정규직 여성이지만 되게 일을 잘해서 정규직이 안 되려고 이렇게 지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요. 비정규직 여성들은 언제 어떻게 이제 아웃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좀 씁쓸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많죠. 일반 직장에 취직했다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니까 호스테스, 그냥 윤락 여성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버는 게 적으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된 거죠. 씁쓸합니다. 빈곤이 너무 심하다. 뭐 일본은 일하는 것조차도 파견사원, 임시직원, 아르바이트 등 불안하게 사는 이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더 늘릴 수 없는 거죠. 씁쓸한 얘기죠. 한번 무너지게 되면 다시는 중산층으로 복구할 수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저렇게 변해갈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지내야 될지 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